여러분, 이수욱의 생각의 이수욱 PD입니다. 삐르상소에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2편을 지난 시간에 리뷰를 해드렸는데요. 거기에서 제가 그때 사전에 예고했듯이 알랭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,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해서,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, 이 책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한꺼번에 한 5권을 같이 사서 같이 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. 일의 기쁨과 슬픔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,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. 일하면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둡고 노동이고, 그래서 아프고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하게 되죠. 그래서 그럴 때의 느낌은 일의 슬픔입니다. 그런데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. 역발상을 해보니까 일은 꼭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돈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그 스페이스라는 장소인가?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. 그는 그 어떤 오래된 선박 구조에서 오래된 낡고 녹슬은 거대한 선박 앞에서 어느 날 서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선박을 통해서 알랭드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 선박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즐거움과 거기서부터 얻었던 행복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. 따라서 우리가 보는 한 관점에 따라서 일이 주는 어떤 슬픔과 힘듦을 뛰어넘은 어떤 일의 기쁨도 있더라, 이런 내용인데요. 앞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오늘 일터에서 행복하셨나요? 나는 이 책이 부두에서, 신전에서, 또는 의회에서, 회계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18세기 도시 풍경화처럼 보이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본 것입니다. 나는 부두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아 현대 세계의 많은 일터의 특징인 무시무시한 아름다움, 영혼이 없고 흠도 하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,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막 병원에서 막 일하거나 또는 연구소에서 보호 옷을 입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. 그들이 쏟는 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개인에게는 힘들 것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, 실제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람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또 그것을 지탱하게 하는 힘은 상당히 크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. 아울러서 알랭드 보통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읽게 된 이유는 오늘날 그 노벨 문학상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지요. 뭐 도전했다기보다도 이미 주위에서 자천타천을 얘기 되는데, 뭐 일본에 있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단장 주기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상실의 시대를 썼기도 했죠. 또 원큐 84를 썼는데,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 알랭드 보통은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면서도 그 여행지에서 느꼈던 어떤 그 인문학적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사고의 폭이 굉장히 확장되고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모 시인께서 해 동안 여러 번 노미네이트 됐습니다. 후보작으로 올랐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세월이 더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.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은 작가군에서, 다양한 작가군에서 걸출한 그런 작가들이 탄생되기를 저는 바랍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의 그런 역사라든가 또는 이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깨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. 2002년 월드컵에서 삼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. 비더레즈 했었고, 그 다음에 붉은 악마와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광장을 메웠죠. 그러한 분출되는 힘,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한반도가 해양 세대와 저 대륙의 세대, 이들에게 중간을 연결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알랭드 보통이 어떤 여행지에서 여행의 기술을 쓰거나 또는 뭐 일의 기쁨과 슬픔을 쓰거나 또는 그 이외에 소설집을 많이 낸다고 해도 우리는 그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문장가라든가 글을 쓰는 분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. 여러분, 이수욱의 생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